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드디어 이제 리플이 미쳐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겠다고 지금 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지금이 왜 저로의 타이밍일까? SEC와 리플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미국 국가 암호화폐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 정말 그 타이밍에 정확히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 스파크 토큰 2020년 12월에 스냅샷을 찍었던 분들에게 이제 배포가 됩니다.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SEC와의 소송, 그리고 거래소 재상장, 그리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어마무지하죠. 거래 후 완성도를 높인 애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하겠다는 거죠. 똑똑한 계약서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XRP 리플의 파트너십 관계는 거의 400여 곳이 넘어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국한된 그런 파트너십이었다면, 스파크 토큰이 장착이 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곳들에서 XRP 리플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민간 기업에서,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이제 임박했다, 뿌려질 것 같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다. 꼭 누가 그냥 드라마 각본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지금을 기다리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셨고 대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송보드, 솔로제닉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송보드는 보증금 역할을 하는 코인, 그리고 솔로제닉은 NFT를 활성화하는 코인. 자, 그러면 다 됐죠. 똑똑한 계약서만 써버리면 제 말대로 다 된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뭐 거래 후 도구를 완성시켰다. 결제, 교환, 모든 게 완성시킨 애가 이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어쨌든 누가 말해도 지금은 가장 화제가 많은 코인이 XRP 리플이라는 거. 그리고 어정쩡한 화제가 아니라 충분히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호재라는 거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깁스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검증인에 대한 새로운 발표와 함께 XRP 보유자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현재 에어드랍이 가능한 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스파크 토큰 지갑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0월 24일에서 11월 6일 사이 토큰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는 거래소에서 언제 준비가 됐다는 소식만 나오게 되면 바로 오픈하겠다. 어쨌든 2020년 12월에 XRP를 갖고 있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냅샷이 찍히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어쨌든 축복받은 스냅샷. 홀더분들이 어떤 사진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인생 컷, 인생샷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번의 스냅샷으로 엄청난 돈을 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받았던 그런 코인들은,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그런 코인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현명하세요. 아무 일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기사들이 뜨면 XRP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어떤 게 호재고 어떤 게 악재인 줄을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투자자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24시간, 한 달, 365일 작동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3일, 4일 정도가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10% 빠졌다 그러면 암호화폐 2.5%, 3% 정도가 빠진 거와 똑같은 효과죠. 블록체인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멈춘다면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 안에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담아서 그 다음 블록이 진행됨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블록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정부든 그 블록체인을 인정을 할까요? 시스템이 멈춰버렸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이 블록 형성이 오류가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XRP와 스텔라 루멘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아, 스텔라 루멘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구나,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블럭이 깨져버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제가 스텔라 루멘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솔라나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특정 코인을 잡겠다, 뭐 대항마 이런 코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항마로 나왔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하는데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속도가 느려, 가스비가 높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2009년 1월 3일 창세기 블럭이 생성이 돼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블럭이 깨진 적이 없어요. 블럭이 미변조가 된 적이 없고 해킹 당한 적도 없고, 이게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블럭의 크기가 작다, 뭐 속도가 느리다, 이건 두 번째라니까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거나 거래 지연이 생긴다던가 블럭 크기가 작다던가, 뭐 이거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가장 위대한 게 한 번도 지금 블럭이 깨지지 않았다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그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스템이 꺼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확장성을 더 키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테스트들이 완벽히 검증이 돼야만 그 블록 안에 데이터를 넣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쉬어버리고 멈춰버리고 해킹 당해버리고 특정 블록 안에 데이터가 미변조 돼버린다면 결국 그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와 공작을 해서 상장을 시켰어요. 백서를 노출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블록 안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하겠다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서 하나 노출하고 거래소 측과 딜을 해서 상장을 시켜놓고 그냥 가격만 상승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98%, 99% 암호화폐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코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돈들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상태에서 지금 시총에 들어와 있나요, 그 돈들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들 봐보세요. XR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 중동,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에서 ODL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에러가 뜨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대항마, 이더리움을 잡겠다, 이런 코인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더리움보다 기술력이 더 좋아 보여.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5년, 8년, 10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다거나 위변조가 된 데이터가 나온다던가, 이런 테스트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블록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도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에 의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우깡이란 과자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던 과자니까. 그런데 새우깡을 잡기 위해서 새우깡 맛에 약간 다른 맛을 첨부를 해서 새우깡보다 더 맛있게 어떤 과자가 출시가 됐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새우깡에 약간 염증을 느낀, 질려버린 소비자들이 그 순간은 새우깡을 잡겠다고 나온 과자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새우깡을 잡겠다고 나온 과자가 더 빨리 질려버려요. 다시 새우깡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솔라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왔던 코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FTX 거래소의 자회사 BNB 코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만든 BNB 코인과 비슷한 코인이죠.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솔라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끔도 해놨고, 제 기억에는 2020년 말쯤 그때 나왔던 코인 같아요. 그때는 1달러 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솔라나가 47,460원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 몇 번째 정전과 거래 중단을 겪었다. 굉장히 문제가 크죠.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코인에 대한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블록 형성을 해서 5년에서 7년 정도는 그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지연이라든가 거래 중단이 된거 안 된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인류에게.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는 어마무지한 코인들, 이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11번가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대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들 각기 다른 그들만의 유통되는 채널들이 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채널의 제품들이 결국 대형 유통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플랫폼 코인에 흡수가 되게 될 겁니다, 많은 코인들이. 그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코인들은 사라지겠죠. 이더리움의 킬러라고 나왔던 솔라나가 또 다른 대규모 정전을 겪었다. 이더리움이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디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제가 영상에서 한 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XRP 기술력을 그대로 번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XRP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대요. 자, 그러면 5년 동안 XRP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XRP가 파트너십 관계를 가졌던 그 많은 금융 기업들, 금융 플랫폼 회사들은 그 파트너십 관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코인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내가 만든 암호화폐 블록 안에 넣겠다, 그래서 뭐 인류를 발전시키겠다, 간소화하겠다,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신뢰관계를 쌓아주겠다라고 백서를 발표를 하고 나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코인의 역사라는 거죠.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언제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적어도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백서는 10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POS 지분증명 방식의 코인들은 하루도 안 걸려요. 1000억 개, 2000억 개 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거래소와 딜을 하고 상장을 시키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왔겠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EC나 규제기관에서 그들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그 코인이 사라져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굳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또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코인판이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코인들,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속이는 코인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솔라나마저도 올 한 해에만 몇 번의 정전과 거래 중단을 겪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3일 연휴가 이제 끝났죠.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